안녕하세요. 어지러운 마음속 작은 공간, 여백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누군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오후에 만날 친구에게 어떤 말투로 말할지, 저녁에 전화할 동생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아낍니다. 아니, 말을 던집니다. 밥 먹어. 나갔다 올게. 피곤해. 문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태 전달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에게 가장 짧은 말을 건넵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에게는 긴 문장을 준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사람에게는 안부를 꼼꼼히 챙깁니다. 거리가 멀수록 말이 길어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말이 짧아집니다. 이것은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는 웃으며 요즘 어때? 라고 묻지만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왜? 라고만 되묻습니다. 타인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예의를 생략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표정을 관리하지만 익숙한 사람 앞에서는 표정을 풀어버립니다. 이 순간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가장 편한 사람에게 가장 서툴러질까요? 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배려를 보일까요? 이것은 친밀함의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착각일까요? 1장. 가까운 사이는 말을 아껴도 괜찮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의 리듬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서, 화장실을 쓰는 타이밍, 저녁을 먹는 시간. 이 리듬 안에서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라는 문장은 늦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됩니다. 저녁 뭐 먹을까? 는 밥이라는 질문으로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말을 아끼는 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알아듣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맥락이 통합니다. 긴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긴 문장은 어색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이라도 할까? 같은 말은 이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나간다는 말만 남습니다. 이것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말을 줄이는 만큼 에너지가 절약되었습니다. 상대방도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외부에서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건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는 더 세심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건강은 괜찮아? 상대방의 상태를 묻고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모든 태도는 사라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다녀왔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었어? 라고 물으면 응이라고만 대답합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됩니다. 몇 년이고 때로는 10년 이상. 익숙함은 말을 계속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아지고 나중에는 문장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침묵이 기본값이 됩니다. 이 침묵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누군가는 이 정지 상태를 성숙한 관계라고 부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하지만 눈빛을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각자의 공간을 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친밀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사람은 가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싸우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상대방도 불평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불평이 없는 것이 만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기대를 낮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묻습니다. 요즘 어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냥 그렇지 뭐.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집에서는? 이 사람은 잠시 멈칫합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리려 해도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말다툼도 없었고 큰 감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흘러갔을 뿐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요즘 대화가 많아졌어. 저녁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거든. 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우리 집은 언제 마지막으로 산책을 했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긴 대화를 나눴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타인에게는 정성을 쏟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성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가장 편한 사람에게는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하는데 오히려 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깨달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다녀왔어. 응.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제라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치됩니다. 2장.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어느 저녁,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저녁을 먹다가 무심코 말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짜?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식탁을 정리하고 자리를 뜹니다. 이 사람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처럼 TV를 켜고 소파에 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대방은 평소보다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식탁에 음식을 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아침은 조용하니까, 서로 바쁘니까. 며칠이 지나도 상대방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야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상대방은 대답합니다. 없어.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이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싸운 기억도 없고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지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이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만 그래. 이 사람은 되묻습니다. 뭐가? 상대방은 대답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나한테는 아무렇게나 말해. 이 사람은 반박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대방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 서류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집에서는 이거 왜 이래? 라고 던집니다. 설명도 없이, 맥락도 없이. 이 사람은 변명을 시도합니다. 우리 사이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상대방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우리 사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문장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 사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가까우니까 편하게 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가까운 사이는 무엇을 해도 용서받는 사이가 아닌가요? 다음 날, 이 사람은 자신의 말투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밥 먹어라고 말할 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피곤해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만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 때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 응, 그래만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왜? 라고만 물었습니다. 이 모든 태도는 타인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친구가 말을 걸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동료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지인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심을 보일까요? 왜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가장 불편한 태도를 유지할까요? 이 사람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이것들은 이유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타인 앞에서는 피곤해도 친절하고, 바빠도 예의를 지키고, 스트레스 받아도 감정을 조절합니다. 유독 가까운 사람 앞에서만 이 모든 것을 풀어놓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사람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산책할래? 상대방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제안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응, 좋아. 산책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은 평소보다 많은 말을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 이런 생각 들더라. 상대방은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이 짧은 산책 동안 이 사람은 느낍니다. 말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짧은 문장이 아니라 긴 문장이, 신호가 아니라 감정이, 상태 전달이 아니라 관심 표현이 관계를 연결한다는 것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고 핸드폰을 보고 침묵이 이어집니다. 변화는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감정을 담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집에서까지 에너지를 써야 하지? 집은 쉬는 곳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방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음식 또는 작은 선물. 이 사람은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기계적입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표정이 굳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고마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말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온도가 식습니다. 익숙함은 온도를 낮춥니다. 하지만 관계는 온도로 유지됩니다. 차가운 말이 반복되면 관계도 식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3장. 경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18세기 조선, 한 사람이 유배지에서 편지를 씁니다.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는 가족에게 보낸 것도 있고 제자들에게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는 하나의 일관된 태도가 흐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산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은 백성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는 이 원칙을 단지 통치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모든 관계의 원칙으로 확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경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이란 무엇일까요? 공경, 존경, 경외. 이 단어들은 현대인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색하게 들립니다. 가족 사이에, 오랜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무슨 경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경은 거창한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상대방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 다산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섬길 때 말을 조심하라.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날카로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경고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 날카로워질까요? 다산은 그 이유를 익숙함에서 찾았습니다. 익숙함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익숙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이 나면
짜증을 냅니다. 타인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입니다. 다사는 이것을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는 경스유표에서 관계의 위계를 논하면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세심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형식이 보호합니다. 직장 동료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지인과는 적당한 예의를 지킵니다. 이 형식이 관계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경이 남아야 합니다. 경이 사라지면 관계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오래 알았다고 해서 예의를 생략하지 마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처럼 보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그는 흠음신서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재판관이 죄인을 대할 때도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조차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산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태도의 신중함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할수록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입힌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입힌 상처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이것을 역설로 받아들입니다. 가까우니까 편하게 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익숙하니까 예의를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가까우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익숙하니까 더 귀한 거 아닌가? 다산이 유배에서 돌아온 후 그는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18년 만의 재회입니다. 그 순간 그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넸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평생 원칙을 생각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산의 관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밥 먹어라고 던지듯 말하지만 손님에게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누군가는 배우자에게 왜? 라고만 되묻지만 동료에게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 이중적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하루하루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관계는 형태를 잃습니다. 함께 있지만 따로 있고 말을 나누지만 대화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삽니다. 다사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을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이 있으면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경이 있으면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경이 있으면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헤아립니다. 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관성으로만 유지됩니다. 헤어지지 않지만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동거입니다. 4장. 말의 온도를 회복하는 작은 선택들. 이 사람은 다산의 관점을 떠올리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 밥 먹어. 경이 있는 말이었나?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호였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묻지도 표정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한 말은 무엇이었나? 피곤해. 이것도 신호였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어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태 교환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태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밥 먹어. 대신 오늘 괜찮아? 라고 묻습니다. 저녁에 피곤해.
대신 오늘 어땠어?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점점 더 길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 때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상대방의 얼굴을 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보입니다. 오늘은 피곤해 보입니다. 힘든 일 있었어? 라고 묻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듣습니다. 응, 이라고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땠어?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말을 건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집니다. 침묵이 줄어들고 대화가 늘어납니다. 짧은 문장이 줄어들고 긴 문장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경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는 것,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묻는 것, 이것이 경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다시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옛날 습관이 돌아옵니다. 밥 먹어. 피곤해. 짧은 문장. 차가운 목소리. 상대방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 사람은 당황합니다. 변화를 시도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이 사람은 사과합니다. 아까 말투가 좀 거칠었지? 미안해. 상대방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상대방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워집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배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항상 경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이 사람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는 묻습니다. 요즘 집에서는 어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조금 나아졌어. 대화가 늘어났거든. 친구는 묻습니다. 뭘 바꿨는데?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말투를 바꿨어. 짧게 던지지 않고 조금 더 길게 말하려고 노력해. 친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참 어렵지.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은 동의합니다. 맞아. 타인한테는 자동으로 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을 유지하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밥을 차려주면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목소리에 감정을 담습니다. 상대방이 작은 일을 도와주면 덕분이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어색합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낯설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말하고, 더 편안해 보입니다.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과 태도로 쌓인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 건네는 관심, 어린 질문, 하루에 한 번 표현하는 감사, 하루에 한 번 나누는 긴 대화, 이것이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상대방도 변해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상대방은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산의 관점을 다시 떠올립니다. 다산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경을 보여라.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먼저 조심하라. 이것은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경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자신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할 때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5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잘 잤어?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묻습니다. 오늘 어땠어? 이 짧은 질문들이 대화를 만듭니다. 어느 저녁, 이 사람과 상대방은 산책을 나갑니다. 요즘 자주 산책을 나갑니다. 걸으면서 상대방이 말합니다.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이 사람은 묻습니다. 뭐가? 상대방은 대답합니다. 말.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어. 이 사람은 조금 부끄럽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옛날 습관이 돌아옵니다. 짧게 던지는 말, 무심한 목소리.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상대방은 계속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갑자기 저러나 싶었어. 좀 어색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는 좋아. 대화가 많아져서 이 사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화는 서서히 왔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말투를 바꾸고 조금씩 관심을 표현하고 조금씩 감사를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관계를 바꿨습니다.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다산이 말한 경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상대방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른 것도 깨닫습니다. 이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자동으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의식해야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 옛날 친구를 만납니다. 오랜만입니다. 친구는 묻습니다. 요즘 어때?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괜찮아. 요즘 깨달은 게 있어서. 친구는 묻습니다. 뭐?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친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그거 요즘 느껴.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못한다는 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한테는 예의 바르잖아. 근데 집에서는 그 예의를 다 벗어버리거든.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친구는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말을 바꾸는 거. 짧게 던지지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감정을 담아서. 친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피곤할 때는 그냥 짧게 말하고 싶거든. 이 사람은 동의합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근데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해. 완벽하진 않아도. 이 대화 후, 이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가끔 짜증을 냅니다. 가끔 무심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시도합니다. 며칠 후, 이 사람은 상대방과 저녁을 먹다가 문득 말합니다. 고마워. 상대방은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그냥 같이 있어줘서. 상대방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습니다. 나도 고마워. 이 짧은 대화가 이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감사는 거창한 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옆에 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람은 다산의 관점을 다시 떠올립니다. 다산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워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은 이것을 역설로 받아들입니다. 가까운 사이에 무슨 어려움이 필요하냐고.
편하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산이 말하는 어려워함은 긴장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타인 앞에서는 자동으로 존중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 존중이 사라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압니다.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가까우니까 괜찮다는 착각, 익숙하니까 이해할 거라는 착각, 어차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이 착각들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느 주말, 이 사람과 상대방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가끔 대화를 나눕니다. 이 평범한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차를 따르면서 묻습니다. 요즘 뭐 읽어?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다산 정약용 관련 책. 재밌더라. 상대방은 묻습니다. 뭐가?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관계에 대한 관점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경 쓰라는 거. 그게 인상 깊었어.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 같아. 우리도 그랬잖아. 예전에는 서로 무심했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고. 이 사람은 동의합니다. 응,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끝난 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관계는 매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건넨 한마디, 오늘 나눈 대화, 오늘 표현한 감사. 이것이 내일의 관계를 만듭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산책할까? 상대방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지. 걸으면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됩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이 사람은 이제 압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실수해도 된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편지처럼 우리도 매일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편지를 씁니다. 말로, 태도로, 표정으로. 그 편지에 경을 담을 수 있다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하라.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선택.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선택. 말에 온도를 담는 선택. 감정을 표현하는 선택. 이 선택을 할 때 관계는 살아 있습니다. 선택을 멈출 때 관계는 식어갑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